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남편은 돈을 벌어와야 하고, 아내는 부부관계를 해주어야 한다. 입니다. 이 말은요, 남편과 아내가요, 본질에 충실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좋은 칫솔은 뭐니 해도 이가 잘 닦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좋은 치과는 뭐니 해도 진료를 깔끔하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볼펜도 그렇고요. 각각 거기에 고유한 핵심 기능이 있거든요. 잡다한 것을 다 빼고도 포기할 수 없는 그 핵심 기능, 그것을 빼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닌 그런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은 돈을 벌어와야 하고요. 아내는 부부관계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결혼할 때를 생각해보면요. 여자분들은 하나같이 돈 많은 남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들은 또 하나같이 예쁜 여자를 고르지 않습니까? 남편들은요, 야, 내가 뭐 돈 벌어오는 기계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여자들은요, 야, 내가 뭐 그거 해주는 기계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가 맞고요. 여자는 섹스 해주는 기계가 맞다는 겁니다. 적어도 상대방은 그 목적으로 당신을 만났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이요,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백수가 될 거야 혹은 나는 섹슬리스를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뭔가를 바라는 나의 그 마음을 속물이라고 할 수 없듯이 상대방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를 요구하는 그 마음, 그건 역시 속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직원분들한테요,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요, 원장님, 저는 원장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그러려고 여기에 스스로 일하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노사 간의 계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와가지고 자유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님이라고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스님이 안 되면 되는 것을 굳이 스님이 되겠다고 절에 왔으면서 절에 와가지고 스님이면 머리 깎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결혼 역시 계약이거든요. 법륜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랑 좋아하시네, 결혼이 무슨 사랑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맞다는 겁니다. 결혼은 어디까지나 계약이라는 겁니다. 합법적인 성매매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00% 그러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결혼이라는 제도의 그 밑바탕에 그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은요, 돈을 벌어와야 되고요. 돈을 벌어온다는 것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남편은 사회에 봉사를 해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 안 벌어오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며 부부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을 했으면 내 권리 중에 일부를 포기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일 안 할 수 있는 권리, 내 몸을 허락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 철학이 기본 뼈대를 이뤄야 되고요. 이 기본 뼈대 안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율이 뼈대를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의무면 이것도 의무고요. 이게 자유면 이것도 자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의무만을 강요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는 불공정 거래고 내로남불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온다, 이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이 말 안에 엄청난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는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뜻도 들어있고요, 더러운 꼴도 다 참아야 되고 억울한 일도 다 당해봐야 되고 무시도 당해봐야 되고 하기 싫은 것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벌어온 돈 속에
처자식을 고생시키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요. 아내가 자기의 몸을 허락한다는 그 말 또한 단순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그거는요,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준다는 뜻이고요.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뜻이고요. 내 남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면 안 되듯이요. 결혼을 한 유부남, 유부녀가 내가 꼭 돈 벌어 와야 되냐? 내가 꼭 몸을 허락해줘야 되냐? 이 문제만큼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 왔으면서요, 물건을 받아놓고 나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이 돈을 꼭 당신한테 줘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예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마음을 저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나 마나 여러분들 이야기가 다 맞거든요. 왜냐하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항상 반이 맞고 반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았듯이 제가 하는 이야기 역시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도 맞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맞다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만큼 남성 우월주의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만이 남자도 여자도 둘 다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요, 핵심 역할이 뭔지를 알라 그러면요, 어떤 역할을 나 아닌 다른 여자가 그것을 대신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여자가 내 대신에 설거지를 해주면 기분이 나쁜가요? 다른 여자가 내 대신 육아를 대신 해준다면 기분이 나쁜가요? 자, 그러면요, 내 대신에 다른 여자가 내 남편과 잠자리를 대신해 준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바로 그게 핵심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남자인데요, 만약에 제 아내가요, 다른 남자한테 정기적으로 목돈을 타 쓴다면 굉장히 싫을 것 같거든요. 그게 비록 처갓집이라 할지라도요, 그래도 저는 그게 기분이 썩 내키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가 돈을 주니까 내 직원이고요, 내가 돈을 주니까 내 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주는 것이요, 의무가 아니고 나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요, 야,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여보, 다른 돈 많은 남자들도 많은데 나의 돈을 써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요, 야, 내가 섹스해주는 기계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요, 여보, 다른 예쁜 여자들도 많은데 나를 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서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만이 복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우리 가정 안에서 복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는 겁니다. 내 권리 하나를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다른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이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이 꼭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은요, 이 사회의 근간이거든요. 이 가정이라는 집단의 기본 골격은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주도권, 이것을 서로 주고받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더러운 것이 아니고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싫으면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가운데서 응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원칙이 바로 선 다음에 타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요, 돈을 벌어와야 되고요, 아내는요, 부부관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보석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